최근에 있었던 가장 악질적인, 범죄적인, 반문명적인 막말은 이해찬 씨가 한 겁니다. 이해찬 씨가 무슨 김어준의 무슨 프로에 나와가지고 미래통합당을 토착외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토착외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첫째, 이 말은 동족을 일본 해적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종주의 발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은 아마 한국 정치인, 토착외구란 말을 쓰는 정치인 전체는 아마 입국 금지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종주의자, 인종주의자. 레이시즘, 헤이트 스피치. 토착외구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토착외구란 사람들이 길을 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는 변론으로 이번에 이걸 개결을 해가지고 토착외구란 말을 쓴 걸 검색을 쫙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든지 뭐 지금 법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역공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정권 심판을 막말 심판 쪽으로 바꿨고, 그나마 그 막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명진 말조차도 막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말이라는 이런 게 막말이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막말이고. 세월호 가가지고 방명을에다가 얘들아 고맙다가 막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도종환, 뭐 장관 지낸 사람이 도종환 씨가 뭐라고 했냐면 토론을 하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우리는 북한보다 미사일 발사 횟수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런 게 막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막말이냐 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면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니까 불법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미사일 발사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부가 들고 있는 식칼하고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을 동렬로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이게 막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미래통합당이 좀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가지고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석될까 봐서 내가 좀 걱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좀, 그냥, 이렇게 성공우사의 정신으로 또는 업참마소보의 어떤 거에 따라서 피를 좀 목을 이렇게 좀 내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정말로 전부당 만부당 할 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 전술상으로도요,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결론은 좀 이런 얘기 합니다. 보수의 어떤 품격과 매력은 법과 원칙을 갖다가 경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갖다가 가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른바 민주 진보를 참칭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선으로 생각하고 남을 악으로 보고 자기를 정의로 저쪽을 경쟁 상대를 불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내로남불이 사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잘 안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거하고 싸우려고 학을 떼고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참 보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선거 전이니까 그냥 아마 이런 굉장히 어떤 무리한 지금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게. 명백히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린 거고, 그뿐만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해한 자해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제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을 하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그냥 윤리위에서 제명, 한번 크게 한번 회초리를 때린 거 아닙니까? 나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등록 무효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재심을 하면 10일 내에 재심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럼 선거까지는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한테 크게 한번 꿀밤 한번 때리고 저는 그냥 그 선거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저를 갖다가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자, 사형을 시키니까 그럼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그보다 훨씬 센 막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럼 또 계속 제명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심판 프레임이, 선거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싸웠던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정말로 참 진짜 대실망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은 어떤 결정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하면은 무조건 최고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그냥 형평성의 원칙도 그렇고 절차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예,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선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동정표도 많이 받았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법원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요새는. 예,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뭐 제 운명인데.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합니다. 왜? 일단은 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갖다가 뭐 좀 가리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저 동네, 민주진보동네나 이 동네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경제정책이나 외교 안보정책이나 남북관계, 원전 에너지정책, 재정정책 등에서 그래도 저쪽은 완전히 거꾸로 가지만 이쪽은 거꾸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도 큰 틀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한미동맹을 갖다가 막 그냥 깨려고 하지도 않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판타 속으로 몰아넣고 뭐 이런 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라 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법과 원칙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 있잖아요. 당헌 당규 내에서, 그 다음에 법과 상식 내에서 제가 최대한 투쟁하면서 이걸 갖다가 바로 잡을 테니까. 제가 만약에 어쨌든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극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당풍 쇄신과 더불어서 제 전공이 이제 이거 경제방역이잖아요. 종합적인 경제방역인데 이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의 혁신과 그다음에 어떤 일 처리하는 어떤 품 있잖아요. 품과 문화에 있어서 혁신의 어떤 기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일은 이게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2012년에 강남에 공천이 되었던 이영조 교수라고 있습니다. 바른사회 시민연대 공동대표였죠. 네네. 그분이 공천됐어요. 공천됐는데 일부 언론과 광주 지역에서 뭘 제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영문으로 광주 사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popular revolt라고 표현해요. 리볼트. popular revolt. 그건 쓴 사람은 대중봉기다. 라는 성으로 썼고 광주 사태 단체에서도 영문으로 popular revolt라고 써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민중 반란이라고 썼다고요.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popular revolt는 민중 반란이다. 민중 반란이라고 쓴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니까 결국 공천 취소했습니다. 그때 공천 취소하는데 이 비대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김종인 씨였다고. 그 사람이 이영조 씨를 공천 취소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거 똑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거는요, 공천 취소하고요. 후보 취소는 또 다르지. 또 다릅니다. 공천을 하고, 그럼 뭐 취소는 일어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후보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뭐 최악의 경우지.
그러니까 공천 취소하고 딴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있잖아요. 그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석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석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한석 포기고 주민의 입장에서는요, 참정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찍을 사람을 못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죠.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후보 제명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번에 처음일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는 어떤 경우냐? 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든지, 네네. 무슨 살인 사건을 네. 범인으로 밝혀졌다든지, 네네. 이 정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사실은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극적으로 부활을 갈 텐데, 그냥 걱정되는 거는요, 그러면은 당에서도 신속하게 내가 원인, 우리 그게 그 선관위에다가 이걸 협조를 갖다가 하면은, 뭐 그러면 저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이게. 이래 될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가처분 신청에서 이게 결정 무효 판결이 나면은 또 당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당에서 또 무슨 뭐를 갖다가 해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뭐 결정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 또, 어쨌든 또 제명을. 저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그건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처분이라는 거는 집행, 명령 있잖아요. 후보 등록, 그러니까 제명.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중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의 제기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도 아닌데. 이거 참. 전무후무. 자, 그런데 그건 오늘 사실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네네. 지금 현장에서 뛰었으니까 이번 총선 전반적인 구도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결과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 이거는요, 원래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해야 마땅한 선거거든요. 예. 그다음 코로나니 뭐니 그렇게 큰 변수 아니에요, 사실은. 예. 워낙 저질러 놓은 폭정과 실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선거 전략이 폭정 심판을 막말 심판으로 그냥 포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시험이 갈려버렸으니, 이건 뭐냐면요, 총구의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 요거는 우리 김 선생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역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되면서 폭정 심판론이 죽어버렸죠. 근데 그거는요, 표면이고요. 표면입니까? 저는 항상 심층을 보면요, 심층은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맞아요. 맞아요. 너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거든요. 밑에가. 힘의 도도한 저리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대응은 표피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완전 압승을 할 수 있는 선거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막말 심판이라는 거는 제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경미하거나 전혀 아닌 사람을 쏟아부니까, 그럼 저보다 심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심판 안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크게 이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막판 큰 이슈가 됐지. 아니, 김대우,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노인 배려야, 그거는. 내라고 하면요, 그냥 전혀 이슈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슈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게. 나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진짜 선거 전략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적어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쨌든 쭉 처음에 좀 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스텝이 꼬인 게 지금 바로 제 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략 면에서는. 지금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불출마보다는요, 리더십을 너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최고위 있지 않습니까? 이 만장일치가 나온 것도요, 그 황교안이 주문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근데 황교안이,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변호사, 검사, 뭐, 어쨌든 법조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헌당규와 법원 측 있잖아요. 무시를 깔아뭉개고, 이런 재면 결정을, 만장일치 재면 결정을 해버리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선거 전략상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저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 있거든요. 당장 지금 차명진 의원하고 저하고 비교됩니다. 주동식하고 저하고 비교되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계속 비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